자, 오늘은 수학 문제풀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한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하루 공부 시간이 다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적당히 고민하다가 답지를 보는 게 맞을까요? 이런 고민, 수학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또 고민을 하진 않더라도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가 잘 안 풀려. 답지 보고 싶은 욕구 계속 듭니다. 그럴 때 계속 답지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 해설지 이렇게 활용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수학 문제풀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해설지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얼마나 내가 해설지를 보기 전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지, 해설지를 보는 타이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면 수학 공부를 할 때 해설지를 언제 보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수학 공부를 하는 관점 자체를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포자들 많으시죠? 수학 포기하지 않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수학 공부와 수학 점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럼 아까 질문한 이 학생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일단 공부 태도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루 시간이 다 갈 정도로 한 문제를 깊이 있게 끝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고민하는 거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저희 스터디 코드에서 연구한 입시 수학의 본질, 코드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면, 입시 수학에서 여러분들에게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은 저희 코드로 말하면 해결책 모색력입니다. 이 해결책 모색력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처음 보는 문제를 접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너희들이 찾을 수 있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게 해결책 모색력, 입시 수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문제 해결책을 제가 어떻게 찾습니까? 처음 보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IQ가 안 되기 때문에 제 수학 성적이 이 모양이고, 그래서 제가 수포자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합리화하는 학생들 있으시죠? 절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수학 공부를 잘 못했던 이유, 어려운 문제를 못 풀었던 이유는 이 해결책 모색력을 키운다는 관점에서 수학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해결책 모색력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안다면 수학 공부를 똑같이 하더라도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해결책 모색력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학 개념 공부를 통해서 수많은 개념과 공식에 대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 된 다음 두 번째 단계, 해결책 모색력을 키우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훈련 방법은, 어떤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내가 앞에서 공부했던 어떤 개념과 어떤 공식을 가져와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궁리하는 그 과정, 그게 해결책 모색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끊임없이 하루 종일 한 문제를 고민하는 이 학생에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수학 공부에 대해서 주워들은 그런 정보들, 해설지를 최대한 늦게 봐야 된다, 고민을 오래 해야 된다, 이런 방법들이 다 이 코드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한 문제를 계속 깊이 있게 고민을 하다 보면 현타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옆에 친구들은 진도 쭉쭉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한 문제만 공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겠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한 문제도 채 풀지 않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과정, 내가 배웠던 수많은 개념과 공식을 샅샅이 머릿속을 뒤져서 끄집어 오고 이걸 가지고 풀이 과정을 설계해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수학 문제풀이 능력, 해결책 모색력이 향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10문제 푼 학생들보다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걸 정말 집요하게 고민하고 끝까지 물고 들어졌을 때 그 해결책 모색력은 훨씬 더 많이 향상된다고요. 그런 훈련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이 점점 빨라지겠죠? 내가 과거에 공부했던 개념과 공식을 끄집어 오는데 훨씬 더 좋은 능력을 갖게 되겠죠? 어떤 조건일 때 어떤 개념 공식을 가져와야 되는지 생각하는 능력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수학적 창의력과 수학적 사고력, 이 천재적인 번뜩이는 발상 능력, 이런 것들은 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입시 수학입니다. 전문 분야로 들어가서 수학적으로 깊이 있게 새로운 이론을 연구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운동이랑 똑같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계속 똑같은 가벼운 무게로만 운동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의 근육이 잘 향상되지 않겠죠. 너무 힘들었을 때 한 번 더 운동하고 더 무거운 거 했을 때 근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자, 안 풀린다고 해설지를 바로 본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깨작깨작 운동하다가 그만두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설지 볼 때 어떻습니까? 막 다 이해되는 것 같고 이렇게 풀면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죠. 근데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안 틀리고 맞출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깊이 고민해보지 않고 해설지를 먼저 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몇 주만 지나서 다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틀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맞추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문제가 비슷하게 출제됐을 때 내가 그때 해설지에서 이거 봤어 라고 하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유형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설지는 최대한 늦게 보면 늦게 볼수록 좋습니다. 한 문제를 최대한 오래 고민할수록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은 훨씬 더 향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훈련을 한다? 10문제, 20문제 그냥 대충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민을 빨리 멈춰야 하는 지점이 있어요. 문제를 보고 개념을 떠올리려고 했어. 근데 암만 고민해도 아무런 개념이 떠오르지 않아.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한 1단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문제를 풀이할 단계가 아니라 기본 개념을 공부하면서 개념에 대한 이해, 개념에 대한 원리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거,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암만 고민하려고 해도 아무런 개념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개념 공부로 넘어가시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기본서에 존재하는 문제가 뭡니까? 밑에 해설지가 있는 문제죠. 해설을 보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개념을 이렇게 가져다가 문제를 풀이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를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긴가민가 하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다른 과목 공부를 또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딱 정해두십시오. 한 문제당 10분, 15분 이 정도 시간을 딱 정해두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최대한 집중해서 고민을 했음에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런 것들은 잠깐 밀어두시고요. 그날 해야 하는 다른 공부를 먼저 다 끝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남는 시간 동안에는 다시 그 문제를 끝까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또는 이동 시간, 등하교 시간, 학원에 오가는 시간, 그런 시간 동안 머릿속으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답이 뿅 하고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학 능력은 이미 향상이 돼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못 푼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이렇게 답지를 안 보는 방향으로 공부 방향을 잡았을 때 수학 성적이 향상이 될 수가 있는데 너무 답답하고 정말 내가 미친 듯이 했는데 이건 내 머리에서 지금 도무지 안 될 것 같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그죠, 해설지를 잠깐 보는 겁니다. 그때도 해설지를 어떻게 봐요?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딱 막혔던 그 부분만 딱 발췌해서 보고 이 개념을 이렇게 가져다 썼구나 라고 도움을 딱 받은 다음에 해설지를 덮고 거기서부터 내가 다시 풀이 과정을 설계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고민을 하는 거죠. 해설지를 보면 볼수록 이 고민하는 능력 자체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일게,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 문제집의 난이도가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은 겁니다. 좀 더 쉬운 난이도의 문제집을 선택하셔가지고 훈련을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운동을 하는데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뒷동산부터 올라가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근력을 향상시켜서 점차 난이도 높은 문제에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문제가 많다? 그러면 나한테 난이도가 안 맞다? 나한테 맞는 난이도의 문제를 선택해서 차근차근 그 해결책 모색력을 훈련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훈련이 계속 쌓이면 여러분들도 처음 보는 문제를 그 자리에서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이 쌓일 것이고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수학 1등급 만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해결책 모색력을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스터디 코드에 다른 수학 관련된 컨텐츠를 찾아보시거나 스터디 코드 홈페이지에 수학의 코드 유료 강의를 참고를 하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드린 것처럼 수학 공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셀프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스터디 코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수학의 코드 강의를 수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포자가 되었던 이유,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계속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고민을 지속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수포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수학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모르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훈련하는 것 자체가 수학 공부다라는 관점으로 전환을 시킨다면 여러분들 수학 성적 드라마틱하게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답이 안 떠오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문제를 고민하는 게
수학 공부입니다. 그걸 지루해하지 말고 문제 양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하나 깊이 있게 고민하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훈련을 하십시오. 해설지는 최대한 안 본다는 마인드로. 그러면 여러분들도 수학 만점에 다가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